우리가 아파트 경매 물건을 검색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지역 선정을 하시게 됩니다. 지역을 선택하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지역은 당연히 서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일자리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금액적인 부분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겠죠.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황금성이 좋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에 맞는 물건을 검색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볼 물건은 큰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작은 돈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물건 같이 보시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06221번입니다. 물건 종별 아파트 경매 물건이고 토지 건물 일갈 매각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 아파트 1층이네요. 1층 106호입니다. 감정가는 3억 6천만원에 최저가는 3차 진행 중인 금액 2억 3,04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대지권은 6평이고 건물 면적은 10평입니다. 이렇게 건물 면적 보시면 오늘 보는 물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소형 평수의 아파트입니다. 소형 평수의 투룸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소형 평수지만 거래량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해당 물건은 빌라나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건물은 15층 중 1층 물건이고 106호입니다. 106호라고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복도식 아파트로 보여지네요. 사용 승인일은 1996년 6월 21일입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봉화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나왔고 서울의료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 환경은 보통시 됨이라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지도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임차인 현황은 말소 기준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 현재 임차인은 2022년 10월 31일로 말소 기준일보다 늦은 전입일을 나타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은 없다. 하지만 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신청을 했고 임차 보증금 자체가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명도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도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긴 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쟁이 어떻다? 경쟁이 약하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조금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경쟁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수물건 같은 경우 잘못 투자하게 되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물건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천천히 공부하시고 투자해 보시면서 경험을 쌓으신다면 충분히 차익을 볼 수도 있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건물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 와우에셋 대부가 권리자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입지 파악, 시세 파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죠. 초인종도 역시나 오래됐고 문도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보실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구축 아파트를 여러분이 매수를 하시기 전에 임장을 가시게 되죠. 임장 가셨을 때 인테리어 했을 때 금액과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을 때도 매도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입찰가에 산정하면 우리는 낙찰을 받을 수가 없겠죠. 낙찰을 못 받으면 단돈 500만원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임장 시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아도 매도가 된다
라는 이런 여러가지 조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입찰가에 굳이 인테리어비를 뺄 필요가 없는 거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올 매수인한테 저렴하게 팔면 오히려 매도가 또 빠르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을 하게 된다면 인테리어를 무조건 해야지만 매도가 되는 지역이 있고,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인테리어를 매수자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임장 시에 부동산에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내부 구조도도 한번 볼게요. 끝쪽이 아니고 이렇게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101, 102, 103, 104호가 이렇게 있고, 들어가자마자 106호기 때문에 끝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외벽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결로로 인해서 습할 수가 있습니다. 습하다면 곰팡이가 날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해당 물건은 안쪽이기 때문에 단열 부분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내 내부 구조도는 현관으로 들어와서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네요. 현관 우측,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방이 2개인 투룸 구조의 구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 자체가 너무 메리트가 있죠. 아무리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2억 3천만 원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점이 있겠죠. 그건 뭐죠? 바로 빌라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구축 투룸 빌라 같은 경우도 2억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빌라보다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금액이 빌라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물건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위치는 봉화산역 3번 출구로 나왔을 때 거리가 한 10분 정도 걸려 보이네요.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빠르게 가겠지만 길 따라 왔을 때 약 10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봉화산역 말고 이 신내역으로 보면은 경춘선이 있어요. 경춘선도 탈 수 있고 6호선도 탈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로는 봉화초등학교가 바로 옆으로 이렇게 있네요. 초등학교와 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는 서울의료원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료원이 가까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버스를 타고서 나오면 중앙까지도 쭉 갈 수 있네요. 자, 서울이 좋은 이유가 이겁니다. 아파트 단지 위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역세권 빌라가 나오면 좋다라고 말을 하죠.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세권 빌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봉화산 테마공원도 있네요.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운동삼아 공원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해당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뒤쪽으로 나오면 바로 공원으로 이렇게 나와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이렇게 있네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또 병원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위로는 인프라가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는 구축 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면적은 가장 작은 면적이고, 그리고 거래 방식은 매매로 보겠습니다. 매매로 봤을 때 저희 물건은 1층입니다. 1층이기 때문에 1층과 같은 시세로 봐야 되는데요. 1층이 지금 3억대의 최저가로 나와 있습니다. 실내 사진이 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일반 매매로 나온 물건을 봤을 때는 인테리어를 한 지 좀 되어 보이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인테리어를 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수리를 해야 좀 깨끗합니다. 1층은 아무래도 고층보다는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해야 된다, 요런 생각도 가지셔야 됩니다. 11층, 13층이 3억 1천만원 이렇게 나왔네요.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2억이 가장 저렴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1층이 2억 1천만원. 이게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이제 고층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이런 구축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전세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차인들이 새 집을 들어 살고 싶기 때문에 1, 2천만원 더 주고라도 깨끗한 집을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같은 층수의 평수는 이렇게 3억 내외로 형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억 3천만원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손품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2억대 후반, 그러니까 2억 8천에서 9천 요 정도로 좀 형성이 돼야 그래도 매매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를 또 한번 볼게요. 실거래가 몇 년간 없었다가 2024년에 들어와서는 실거래가가 8건 이렇게 찍혀 있네요. 8건 정도 있는 거는 네이버 부동산에만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KB 부동산 가면 거래량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은 3월달에 2억 7,500만원이 1층이 거래가 됐고요. 이제 고층으로 넘어가면은 중층 이상 되는 건 3억대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해당 물건은 1층이기 때문에 2억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이건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몇 단지냐, 몇 동이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당 물건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본 이유는 소형 평수이지만 3억 9천만원까지도 거래가 됐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확률은 적다. 특히 2억대는 더 밑으로 떨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뭐 2억대 중반에 낙찰을 받더라도 2억 밑으로 이 금액이 떨어질까요? 지방 아파트도 지금 아무리 소형 평수지만 1억대, 2억대 대부분 이렇게 할 텐데 구축 서울 아파트가 그렇게까지 떨어질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들은 절대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기다리면 시세는 조금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다. 요런 포인트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물건은 공시가 1억 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포지션에 있으신 분들은 취득세가 8%대에서 13.4%를 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가 산정 잘 하셔서 입찰 금액 잘 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1.1%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인테리어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임장 가셨을 때 선호하는 동이 몇 동인지도 보시면서 입찰을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도 이런 포인트로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24년 7월 25일 목요일날 진행을 하는 물건입니다. 지금부터 약 2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물건인 만큼 그 시간 안에 임장을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들어간 투자 금액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소형 평수의 서울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물건 임장을 꼭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 물건 검색 꾸준히 하신다면 좋은 물건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끝까지 잘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매연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덥지만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